오늘 몇 페이지? 216페이지. 좀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네요. 216페이지. 자, 요약집은 140페이지를 일단 펴세요. (140페이지에) 농지법. 어제도 원장님이 잠깐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 대충 들으셨죠? 예, 동형 모의고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문제풀이는 하나의 기초적인 연습이고 실질적인 연습이 동형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 문제가 있는데, 뭐 저도 지금 여러분들 일정표 뭐 한번 받으셨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특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중개사법은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이지만 중개사법은 토요일은 요약 정리. 요약 정리는 전체적 요약 정리하면서 비교 특강 할 거예요. 이 비교 특강이 뭐냐면 여러분들 비교될 거 많죠. 뭐였어요? 비교될 거.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는 비교될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순서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뭐 이런 거. 그거 차이점들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비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 주임법, 상임법. 여러분들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비교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비교 문제도 실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 내용 하면서 비교 특강을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그렇게 할 거고 일요일은 다 그 시스템을 할 거예요. 아마 일요일은 백서 문제. 제 백서 문제 얘기 못 들으셨죠? 가장 6과목 중에서 악명 높은 문제입니다. 백서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부터 100번까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문 연습을 하면 어쨌든 그 두 가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연습과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는 연습을 일단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뭐 학원에서는 뭐 두 학원 합쳐서 10명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일단 다른 과목도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특강은 하루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은 특강은 특강 예외고요. 일단은 특강은 뭐 여러분들 이제 선택이니까. 근데 반드시 필수. 자, 특강은 선택이에요. 뭐 이거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들 선택인데 반드시 필수. 뭐예요? 9월부터 뭐 들어오시나? 동형 모의고사.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9월 달까지, 9월, 10월까지 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서 정리하겠다고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이분도 지금 안 나오시는 거 같네. 안 요즘 중개사법 안 나오시나? 다 안 나오시나요? 근데 사실 혼자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럼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생각보다. 혼자 정리하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에 와서 다 같이 정리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갖다가 하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돼요, 되기는. 빡시게 하면. 저 늘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 동영상으로 저기 각 회사들 동영상에서도 많죠? 그 회사에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부분들이 왜 실패가 많으냐? 합격률 생각보다 낮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합격자 많이 나오는 거 같이 광고하지만 실질적으로 합격률 되게 낮아요.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인강이 빡시게 하면 돼요. 합격해요, 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빡시게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을 듣고 인강 듣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합격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돼요. 그 스스로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코라도 껴가지고 여기서 와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 달에 그 작년에도 여기 학원에 9월 달부터 자기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실패분들 몇 분 있어요. 후에 1차만 합격하고 2차까지 같이 들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이건 9월달은 필수입니다. 뭐 특강은 여러분들이 선택이지만 9월달 동영모의사는 필수예요. 반드시 일단은 여러분들이 동영모의사를 같이 하면서 여기 언제가 얘기했죠? 여기 학원에 사실 끝까지 들은 것도 아니에요. 6회차에서 5회차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에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6회차는 중개사법 사실은 휴강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인원수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끝까지 5회차까지 들으신 분이 합격했어요. 저 6회차 중에서 중개사법은 5회차까지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일단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제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슬금슬금.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좋다. 한번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2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다 흐트러집니다. 이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9월달 동영은 일단 필수로 꼭 하셔라. 그리고 특강은 가능하면 한번. 자, 다른 과목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특강 들으라 안 들으라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중개사법은 가능하면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개사법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특강을 특강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4문제 올라갈 거다. 4문제. 4문제면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여러분들 특강 한번 하루 투자해가지고 4문제가 올라갈 수 있는 지식을 넓힌다면 그만큼의 대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4문제가 올라갈 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은 이 이론 특강은 전체적인 이론 정리하면서 비교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는 백서문제 특강 이렇게 해서 일단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가부는 나중에 결정을 할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 자, 일단 봅시다. 자, 봅시다. 그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집 140페이지를 펴세요. 자, 농지법. 자, 이 실무 쪽은 거의 다 뭐예요? 다른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죠. 자, 그러면 자, 농지법. 자, 농지. 자, 공법 열심히 배우셨죠? 자, 농지는 뭐예요? 전답과서 농지죠. 그거 외에도 일단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지다. 근데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있었죠. 일단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요약집은 2가지로 일단 해놨습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재배가 3년 미만 토지. 그 다음에 또 이마인 토지에 형질병이 하지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합니다. 이거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농지 소유 상한. 자, 일단 농지 소유 상한은 원래 영농자는 어떻게 돼요?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농지 소유에 대해서 제한이 없죠. 자, 그러면 누가 제한이 있어요? 비영농자에 대해서는 제한되죠. 자, 비영농자는 자, 일단 상속에 의해서 비영농자가 상속에 의해서 농지 취득합니다. 얼마예요?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자, 8년 이상 영농자가 이농하죠. 면적 얼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1만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어떻게 돼요? 1천 미만. 자, 세대원전이 합산한 면적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특히 주말농장용 부분에서는 어디는 주말농장으로 쓸 수 없다. 농업 진흥지역. 이거는 일단은 주말농장으로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거 어디서 발급받아요? 시, 구, 음, 면이겠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시, 구, 음, 면 정으로부터 발급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거 발급받아가지고 이전 등기할 때 들어가죠? 그런데 자, 이거 아마 공법에서 배웠던지 민법에서 배웠던지 배웠을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효력 규정이에요? 아니면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자, 이게 자, 무효가 된 계약이 효력이 있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예, 계약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규정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것도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뭘 제출한다? 농업 경영계획서. 자, 그러면 이제 주말농장용도 주말체험용용 계획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자,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신고 이런 게 된다면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국가나 지자체. 일단 국가나 지자체는 다 일단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상속, 그리고 담보농지취득, 다 일단은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농지전용 협의 완료. 자, 농지전용 협의 완료는 일단은 농지전 발급받지 않는다. 자, 농지전용이 뭐예요? 아까, 자, 이거 두 개 좀 비교해 볼까요? 자, 농지전용 협의 완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지 전용 허가가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농지 전용 협의 완료. 일단 먼저 요거부터 농지 전용이 뭐죠?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하고요. 농지 전용이 뭐예요? 농사만 짓는, 그것도 하나의 개념에 들어가요. 자, 전적으로 농사만 한다. 근데 그거의 반대 개념이에요. 농지를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농지 전용이죠. 예, 여러분들이 예산을 전용한다 뭐 이런 소리 하죠. 뭐 예비비 전용한다. 그 전용이란 말은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는 뭐죠? 이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자 할 때 허가 받죠. 자, 여러분들 농지를, 자, 여기 농지에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집 지려고 그러죠. 그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대로 바꿔줘야죠. 이때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지목 변경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개념 의외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농지 전용 협의 완료는, 자, 이거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발급받지 않아요. 근데 농지 전용 허가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농지증은 발급을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봅시다. 농지 전용 협의 완료. 이건 왜 안 받죠? 발급 안 받는 이유. 자, 요거는 누가 하는 거? 관청끼리 하는 거예요. 자, 관청과 관청끼리, 자, 여기 땅을 주로 이제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저기 신도시 지정한다. 아, 여기 가까이 있는 분, 자, 봅시다. 무슨 저기 요즘 저 추진되나요? 모르겠다. 한전대학. 여기 어디 부분에 추진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요? 네, 혁신도시? 나주 쪽인가요? 네, 그러면 한전대학이 일단 이제 뭡니까? 설립하려면 거기에 대부분 다 농지죠. 농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걸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관청과 관청끼리 농지를 저걸로 다른 걸 바꾸겠다라고 협의하는 것이 농지전 협의예요. 그러니까 관청과 관청이니까 국가 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급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왜 발급받지 않는다? 이거는 발급받는다. 이건 발급받는다. 발급받는 이유. 개인이 허가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관청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다? 개인이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적으로 또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농지연의 심의. 자, 시군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자, 농지연의 심의를 거쳐라 라고 했었죠. 농지연의 심의를 거쳐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발급기한 일반적으로 며칠? 7일. 그 다음에 또, 자, 농지 취득, 뭡니까? 농업교연계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며칠이고요? 4일. 농업교연계에서 제출하는 건 4일. 제출하지 않는 건 4일. 그 다음에 또, 농지위원회 심의. 투기 지역 같은 건 농지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랬죠? 요건 며칠? 14일. 날짜, 일단은 여러분들 체크 좀 해놓으셔야 돼요. 3개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7일. 농업경영계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4일. 자, 그 다음에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14일. 자, 그럼 이제 농지임대차. 자, 일단 원래는요, 농지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일단은 이걸 사용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상속에서 취득한 농지라든가 이동하면서 소유하는 농지, 담보농지 취득하는 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지정 협의 완료한 농지라든가, 자,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교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그 기간이 몇 년? 5년 초과.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농지법에 보면 상당히 양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농지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은 뭘로 한다?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자, 그럼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 관할 시구면적 확인받고 그 다음에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자, 이건 뭐죠? 대항력 관련된 부분이죠. 자, 대항 요건이 어떻게 돼요? 대항 요건이 인도와 그 다음에 또 시, 구, 면장의 확인.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농지임대차도 대항력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몇 년? 3년. 자, 기간이 없거나 그럼 3년으로 본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임어작은 기간 없고, 자,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재배라든가 고정실 온실은요, 이거는 5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 정하는 경우에는 몇 년 미만할 수 있다? 3년 미만할 수 있다. 자, 질병 징집 등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누가요? 임대인이. 요거 임차 안 하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특별한 사유일 때는 1년, 2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임차료 등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주를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소위 말하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묵시적 갱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어떻게 되죠? 만료 3개월 전, 6월에서 1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6개월에서 1월 사이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3개월 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용 제한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경수로 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어떻게 한다? 무효다라고 했었죠. 자, 완전 민사특별법이죠. 이 어느 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느 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농지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제가 그랬을 거예요. 공법이지만 민사특별법적인 내용도 있더라. 자, 그러면 그 밑에 농지법상의 금지행위. 자,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자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뭘 또 생각하라. 개혁공개 생각하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위탁경영 제한 위반 사실 알고도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 임대차 사용대차 제한 위반 사실 알고도 임대차 사용대차 권유 중개, 그리고 이런 금지 행위와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이런 것도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만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 교재 217페이지 일단 보죠. 217페이지. 자, 개업공개사가 농지를 매매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농업인은요, 농업인은 소유 제한이 없습니다. 농업인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를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5,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얼마였죠? 1만. 주말 체험용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이 부인이 550 취득할 수 있다. 세대원이 합산해가지고 얼마 미만? 1,000 미만이죠. 이건 1,000 훨씬 넘어갔죠. 5년 이상 농업 경유 이농한 자는 이농당 소유농지 3,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인데요. 몇 년 이상 농업이에요? 5년이 아니고 8년. 8년 이상 농업 경유한 후에. 아까 5년짜리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어디 나왔었어요? 임대차 할 수 있는 조건에서 60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이 5년 이렇게 돼. 거기서 5년 나와요. 자, 이거는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8년입니다. 그리고 1만. 자, 그다음에 5번에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를 제하고 상속 또는 인농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상속이나 인농 이런 것들은요, 임대하거나 사용한다면 그 소유를 그 면적을 초과해서 소유할 수도 있어요. 일단 상속은 어떻게 돼요? 상속은 농지를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근데 상속중 농지가 예를 들어서 3만 제곱미터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나? 상속받아가서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뭐 하게 되면 임대하거나 사용대차를 하게 되면 자, 그 면적을 초과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농지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임대차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면적을 훨씬 초과해서도 일단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에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용어의 정의에 나온 거예요.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경영, 농업인은 농업법인이 자기에게서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이걸 농업경영이라 합니다. 농지법상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자, 리언에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할 원칙을 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래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자유전의 원칙, 이거 들어보셨죠?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 농사 짓는 사람만이 유전, 농지를 보유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농지 소유자는 2개월 이상 9개 연중인 경우 농지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야, 이거 맞아. 3개월.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분면제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자, 대항력권이 다시 한번 어디에서 확인받아요? 시구읍면. 시군구청장이 아닙니다. 시구읍면. 자, 그리고 인도받으면. 자,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예, 원칙이 3년이죠. 자, 농지법은 여러분들 공법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일단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 개업공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OX?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자,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매매 계약 체결하는 등 이전 등기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 농지 매수인이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누구한테 발급해 주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 매매 계약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신청권이 당연히 가지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자, 농취증은 누가 발급받는 거? 매도인이 농취증 발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발급받는 건 매수인이.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 매수인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걸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자, 3번에 농지 전용 회부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필요 없다. 저 위에 칠판에 있는 거 농지 전용 협의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가 등, 즉 관청과 관청끼리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해야 한다. 자, 일단 보죠. 경매, 농취증 발급 받아요? 안 받아요? 요거부터. 경매를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 받는다. 예,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매각 결정 기일. 자, 다음 주에 경매 할 겁니다. 자,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렇게 되죠. 자, 매각 결정 기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 사람에게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매각 허브 결정일이라 했죠. 허브 결정을 하는 날이라 했죠. 요 날까지 제출해야 된다. 자, 실무상에서는 이날 며칠까지 제출하라 했어요. 제가 아마 실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날 10시까지 제출하라. 그러나 어쨌든 공부할 때는 그냥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4번이 일단 매수 신청이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유 농지 분할이나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다. 분할, 시효 취득 이거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발급받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뭘로 가냐면 자, 221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부분을 넘어갑니다. 확인 설명서. 근데 요 교재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이 뒤에 있는데요. 제 요약집은 앞에 있어요. 자, 확인 설명서 51페이지 보세요. 자, 확인 설명서 작성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가시라. 작년에 몇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작년에 2문제. 재작년 1문제. 재작년 1문제. 3년 동안 1문제고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 10년 동안 몇 문제 나왔다? 2문제씩 나왔다. 한 3년 동안 1문제씩 나오니까 교재마다 빈도수 훅 줄여놨대요. 저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2문제 나온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항상 몇 문제 나온다 이 서식 작성법은 2문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자, 봅시다.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서 1, 2, 3, 4 이렇게 있죠. 확인 설명서 1은 무슨 용? 예, 주거용. 자, 거기 보니까 빠르게 갈 겁니다. 빠르게 갈 거니까 그 쭉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단독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자료, 근거 자료 등 있었죠. 이거 체크하도록 돼 있죠. 등기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체크합니다. 이거 뭐 때문에 체크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확인 설명 방법 어떻게 하죠? 확인 설명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어떻게 하라? 제시하라. 내가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시하라 그랬죠. 내가 뭐뭐뭐 제시했는지 제시한 자료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랬죠.